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10월 26일에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또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화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LTV, DTI, DSR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주택담보가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은 LTV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은 주택의 가격에 LTV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이라고 한다면 1억에 곱하기 60%를 곱해서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으로 볼 때는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DTI라든지 DSR은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택의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에다가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연간 소득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을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만 갚았으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가 있는데 DSR의 경우는 원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더 커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주택담보가치와 차주의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차주의 소득 수준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DTI보다 DSR이 더욱더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강화 적용되는 DSR 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부채 관리 방안 4월 29일 후속 보완 과제 및 추가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핵심 목표와 3대 과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 중심 대출 심사 공고와 여기서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를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까지 DSR을 강화하고 DSR 산정 만기를 현실화해서 금액을 줄여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이고요.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를 조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차주 단위 DSR 2단계를 22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3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 방안에서는 2단계를 22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3단계도 내년 7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담대의 경우는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신용대출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2단계는 22년 7월에서 22년 1월로 조기 시행을 하면서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DSR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23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22년 7월부터 바로 조기 시행하면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DSR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Q&A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7번 사항인데요.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22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 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분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 예정 금액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 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주에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데요. 22년 1월부터 적용을 하고 22년 7월부터는 1억으로 금액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8번 사항입니다. 차주 단위 DSR 대상 확대 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는 내용인데요. 대출 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대출에 소급 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고와 기준을 부여해서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지요? 하는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 합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향후 추가 대출 신청 시에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득 외의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두 번째,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취급한 대출. 세 번째, 소액 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대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이고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이돌 대출, 증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이 되겠고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2차 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관련 대출,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 리스 및 현금 서비스 등은 예외적으로 DSR 계산 시 제외를 해주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 대출 지급 시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요? 하는 내용인데요.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일인 22년 1월 이후에 신규 지급된 대출은 2억 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그러니까 22년 1월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 2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하는 내용인데요. 22년 1월 이후에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도 역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지급하는 대출을 말하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 등을 포함하는데요. 기존 대출을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 대출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에
기존 대출을 단순히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대환, 재약정 시 DSR을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2번입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 신규 대출 지급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하는 내용인데요.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부 상환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신규 대출 신청 시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8번입니다. 내년도 총량 관리에서 전세 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전세 대출에 관한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되어서 올해에 한해서 총량 관리에서 빼주기로 한 바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금년 중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전세 대출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높아 금년 중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를 했다 하는 내용이니까 금년 중에만 제외가 되었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으로 익혀집니다. 밑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에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가가지고 대출 총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전세대출 총량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상대적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 금액도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